안녕하세요. 원일이 TV입니다. 장성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가요. 예. 일주일 전에 국회 상임위 원 구성 협상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여전히 일주일 동안 안 됐죠.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아, 될 거는 같아요. 주호영 예. 원내대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다시 또 대구 갔습니다. 방금 전에. 왜? 옹구성 협상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네. 강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니들 다 해먹어라. 예. 우리 법사에 안 줄 거면 다 해먹어라.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구에 갔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만나기는. 만나서 2시간 20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문까지 썼다라는 내부 정보입니다. 어떤 합의문? 퐁당퐁당해요. 법사위를? 네,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럼 네. 이번 올해는 민주당이 하고 내년에는 미래통합당이 하고 네. 퐁당 1년씩 돌아가면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2년씩 하자라고 다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원구성 협상을 2년마다 하는데 2년씩 하면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를 이제 자기네가 하고 전반기를 다 할 테니까. 후반기를 이제 통합당이 해라 그런 건데 그거는 박병석 의장이 거부를 했답니다. 그건 또 뭐 박병석 의장이 거부하고. 왜 거부했냐면 아니 후반기는 내가 국회의장이 아닌데 내가 지금 약속을 해봤자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담보를 하냐.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박병석 의장이 네. 주말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해라 끝까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29일 월요일에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을 본인이 마무리 짓겠다. 네. 그래야 추경을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째는 협상이 이제 완전히 다음 주에 결렬이 돼서 18개를 다 가져가는 방법. 아니면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법사위를 퐁당퐁당이 됐든 뭐가 됐든 법사위를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태년 원내대표랑 주호영 원내대표가 퐁당퐁당 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 합의문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디에다 전화하고 나서 안 돼, 못해. 못한다. 나가리. 아니, 나가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파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겠어요. 이해찬 대표겠지. 네. 이해찬 대표한테 이렇게라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가 노 했단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니들 다 가져가라. 그러고 대구 갔어요. 당신들 마음껏 하시오라는 말이 그 말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죠. 뭐가 이제 뭐 민심이 두렵고 뭐 명분을 못하러 쌓아요. 그냥 다 하면 되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6개는 돼 있는 거고 12개 상임위원장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가져라 해서 독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추정해야죠. 근데 지금도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예요? 6개 정도 3차 추경을 통과시킬 만한 네.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6개 정도의 상임위, 네. 뭐 기재위, 예결위 뭐 이런 주요 상임위가 있죠. 네, 그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6명은 다시 나중에 협상을 한 다음에 선출을 한다. 비워놓고 네. 그런 게 시나리오가 원이고. 원이고. 그럼 시나리오 2는? 아, 욕먹는 김에 그냥 월요일 날 싹 그냥 12개 다 그냥 해버리자. 장수장님은 시나리오 1하고 시나리오 2하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12개 다 먹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제 도저히 이제 뭐 협상할 필요가 없다. 열받는다. 화가 난다. 네. 다 해먹. 그냥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생각이 똑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비워두고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18개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 체제가 드디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로 간다. 박병석 의장이 29일 날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 자기 양심에 꺼리 끼지 않을 최소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니들 맘대로 하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오늘 처리 안 해가지고요. 박병석 의장 이해찬 대표한테 나 엄청 깨졌을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지금 여당 대표한테 혼나고 막 깨지고 그러는 관계일까요? 아니 지금 박병석 의장을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줬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안 듣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도 그 잠정 합의를 해도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해찬 대표가 NO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추측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해서 NO라고 받았다는 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예. 어찌됐든 뭐 누군가한테 근데 전화를 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 허락을 맡겠어요. 그러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조차도 이해찬 대표 눈치를 본다.
엄청 깨졌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아, 그 정도예요? 네. 자, 뭐 국회 상황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뭐, 그러시죠. 뭐 이해가 다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 이 압박. 네, 진짜 유치하던데요. 참. 그렇죠. 뭐 유치하기도 하고. 책상 두드릴 때 아까 화면 보니까 약간 좀 미소 지으면서 그러던데요. 오히려? 네. 오히려? 아, 그럼 내 말을 왜 안 듣고? 반만 듣고 뭐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관계가 지시하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죠. 여태까지 처음 보는 관계죠. 그렇죠. 이거 그 국민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죠. 네. 검찰총장이죠. 네.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죠. 네. 대한민국의 검사장이 한 40명쯤 되죠. 네. 차관급으로 대우를 그렇죠. 받잖아요. 검사장들이. 차관 40명을 데리고 있는 장관급이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어찌 보면 동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협력하라는 얘기가 그건데. 그러니까 내 지위를 이 검찰총장이 거역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어쨌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네. 근데 한동훈 이 검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휘할 만한 건입니까 이게? 감찰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하던 감찰도 안 하죠.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감찰하다가도 수사 진행되면 감찰 그만둬야 되고 수사하는 중에 감찰하는 건 안 되죠. 추미애 장관은 왜 장관이 지시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하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조선시대에 사는가? 본인 왕이라고 생각하나? 하여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런 분위기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그만둬라. 아니면 우리를 향한 수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윤석열 총장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건데 3일 전에 예. 그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했다라는 분이랑 제가 저녁을 먹다가 그분이 윤석열 총장이 뭐래요라고 물어봤더니 궁금해. 네. 뭐래요? 아유 제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합니까 하면서 껄껄껄 웃더래요. 아, 윤석열 총장이? 네.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어요. 제가 뭐 이런 일 한두 번 당합니까?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굳건히 내가 그만둘 생각 없고 자리 지키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년 7월 임기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수사는요? 수사는 해야죠.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네. 수사를 중단하든지 둘 중에 옷을 벗든지 수사를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기네들이 해임을 막 시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비열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진 사퇴 하지 않으면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네. 해임할 수가 없잖아요.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엔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장모, 뭐 부인, 뭐 한동훈 이렇게 자기들의 가족과 측근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여권 인사들이 그래요. 아니 윤석열 최측근 가족이 문제가 있으니까 윤석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통령 최측근들 예. 구속당하고 기소당하고 조사받고 있어요. 맞아요. 최광욱 지금 기소당했죠. 조국 기소당했죠. 송철호 울산시장 13명 포함해서 기소당했어요. 기소에 됐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1심에서 징역받았어요. 그러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만둬야 됩니까?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그렇지,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쫓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비열하게 박근혜 때 최동욱 쫓아내려고 사생활 캤던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찍어내기다, 끌어내리기다, 더도 들도 아니다 그 얘기구만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그 궁금증이 제가 있어요. 하나는 어찌됐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의 목적이 뭐냐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유치한 발언들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 발언들이 일국의 장관 입에서 나오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질문은 도대체 왜 저러지? 뭐 좀 다른 이유가 있나?
저는요. 정치적으로? 몇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첫 번째. 네. 아니 대통령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좀 검찰개혁 해라라고 했는데 저렇게 계속 대통령의 영을 거역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잖아요. 네, 네. 대통령의 지시가 안 먹힌다. 네. 이건 레임덕이다.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레임덕. 예. 이거 아니면 서로 짠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역할 분담? 네, 추미애 추장관은 계속 이제 좀 찔러봐. 이런 식의 좀 치고 빠지기 역할 분담이 아니냐라는 것. 예. 세 번째는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을 찍어내게 해가지고 이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2022년에 있을 대선 혹은 지방선거 때 자기가 혹시 대선 후보 나가거나 서울시장 후보 나가거나 그러한 정치적인 점프대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 대단하네. 난 사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꽂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장 소장이 놓치면 내가 그거를 콕 찌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요? 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예요? 꿈이. 서울시장. 그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서울시장 희망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여성 중에 그렇죠. 추미애 장관, 박영선 장관이에요. 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서 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해야지만이 서울시장 고지로 한 발짝 더 간다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말을 듣네 안 듣네 뭐 레임덕이네 마냐네 보다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정치적인 이 계산법에 의해서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여튼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됩니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검찰 개혁의 일요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예. 검찰 장악이라고 읽어야 될 정도로 검찰을 자기네 수중 안에 넣어서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터져나올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하나의 강한 지금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기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검찰 장악이다. 네. 아, 그럼 우리는 듣기는 검찰 개혁이라고 듣고 우리가 새겨 듣는 거는 이해하는 거는 검찰 장악이구나. 장악이죠. 아,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책상 치면서 유치하게 내 말을 거역했어요. 막 이런 내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까? 1월 달에 내가 하명했는데 윤 총장이 거역한 겁니다 할 때부터 사인이 그랬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못된 일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야당이 좀 이걸 좀 견제하고 좀 이렇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면 예.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50% 가까이 나오잖아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더만요. 아니 집권 4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1%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40%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되게 이례적으로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이런 무리한 일들을 밀어붙이잖아요. 그 숫자를 믿고 네. 그런 것이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 그러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확히 알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지금 저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옛날에 그 민주당이 했던 야당 시절에 했던 거를 똑같이 답습하는 거는 그거는 잘하는 일일까요? 저쪽에서는 프레임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심기일전이 뭔지 아세요? 아니 뭐예요? 저 삼보일배가 뭔지 아세요? 삼보일배? 삼보일배 제일 좋아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었잖아요. 아 그 뜻이 아니라요. 삼보일배가 뭐냐면 보수 쪽 사람 3명이 있으면 일배로 몰아붙여라. 그러니까 보수가 3명이면 그냥 무조건 일배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삼보일배예요? 네. 어. 심기일전은 뭔지 아세요? 심기일전은 또 뭐야? 심각한 기득권을 가진 이런 보수 쪽 예, 사람들 예. 이러한 일들은 그게 다 일본 탓이고 전 정권 탓이다. 이 사람들이 기득권화가 된 것은 다 일본 탓이고 전 정권 탓으로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그게 이제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프레임 막 이렇게 박근혜 가는 프레임. 거예요. 그건 이런 프레임에 되게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수 쪽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울 걸 배우란 얘기예요. 네, 얘기는 네. 배울 걸 배우란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수준 높게 가려고 해도 아니 뭔가 예전에 아니 나는 그런 프레임 이 저쪽 진영에서 그 진보 진영에서 그 동안에 재미 봤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따라가서 하는 거 말고 뭔가 좀 창의적이고 새롭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뭐 계속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요 다음 주제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나는 그런 방식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움직임도 좀 한번 좀 상황을 좀 살펴보죠. 네. 백종원 씨는 정리가 됐나요?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 해프닝이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요. 어떤 여운이요? 많은 분들이 그래 백종원 같은 사람이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백종원처럼 좀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거부감 없는 사람, 비호감도가 없는 사람. 비호감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고 백종원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백종원 씨는 남녀노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크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원희룡 지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김종인 씨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기존에 미래통합당 소속돼 있는 대선 주자들이 좀 분발해라 이런 의미지 뭐 백종원 씨를 데려다 오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가 그 정치권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온대요 오기는? 아니요 뭐 근데 나는 꿈도 안 꿨다잖요 이러잖아. 근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한 13, 4%가 나와요. 그래서 네. 2등을 해버려.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요? 네. 나는 그 13, 4% 나올 리도 없고 네. 백종원 씨가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예, 백종원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 네. 대중 친화적이고 푸근하고 아저씨 같은 이미지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거지 백종원 자체가 정치권 오면은 공격도 많이 당할 거고요. 그렇죠. 어디 진영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과연 뭐 이렇게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대통령 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일 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백종원 해프닝이 미래통합당에 가져온 여운이 남아있다는데 그 여운이 뭐예요?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그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누구 뭐 자, 누가 뭐 예를 있을까? 들면 그냥 여론조사 순으로 한번 해보죠.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유승민, 좀 어쨌든 의미 있는 여론조사 나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인데 원희룡도 넣어주시죠. 원희룡, 예. 오세훈 그리고 네. 외곽에 있는 뭐 안철수. 안철수. 자,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대권 주자들인데 네. 먼저 안철수 구자들이 물었더니 뭐 착하다고 다 대통령 되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착하다고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에 대해선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 아니냐. 한번 선거에 나갔다 네. 떨어진 사람들 안철수에서 한마디 더 하신 거죠.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다. 착하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간 적은 없는데 그럼 원희룡, 오세훈, 백종원 씨 어때요? 이렇게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희룡, 오세훈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은 비호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비호감도 상당히 높지만 야당에 있는 분들도 비호감도가 높아요. 결국에는 그럼 보수 정당인 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 층에서 오세훈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낮아요. 왜냐면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다. 높아요. 왜? 너 때문에 서울시장 뺏겨가지고 박원순이 지금 3번째 해먹고 왜 당신이 그만뒀냐. 당신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억보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벌써 11년 됐어요. 그런데도 11년 그 무상급식 그 화두가 던져졌을 때 무상급식 나는 반대다.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까지 왜 밥을 공짜로 먹여야 되냐
이거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하고 주민투표를 붙였어. 근데 그 결정 자체가 정무적으로 감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도 업보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시에 그때 홍준표 당대표였거든요. 야, 제발로 사퇴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예, 했는데 그 예. 말도 듣지 않고 참모들도 다 반대했대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뺏겼더니 그 뒤에 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줄줄이 다 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죠? 서울시장을 못 뺏어 오잖아요. 이제. 서울시장을 못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언론 환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그 김땡준이라고 하는 그 이 TBS. TBS의 그 방송도 그때부터 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업보를 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럼 여전히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약점은 상대방 민주당 쪽에서의 이 비호감도가 아니라 지지층인 진영 내에서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네. 그거 좀 걱정되겠다. 많이 걱정되죠. 원희룡은 어때요? 섬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멀어요. 예, 지금 여의도도 섬이긴 하지만 여의도에서 지금 떠난 지 한 5년 됐죠, 이제. 5년. 중앙 정치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제주도지사라는 행정 경험을 하는 것은 되게 소중한 경험이긴 하겠으나 중요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바른당도 뭐 나갔다 오고 무소속으로 있다 오고 이런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좀 그게 좀 별로다. 네. 아, 본인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라고 규정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이 스토리는요 예. 대학 입시 때까지의 스토리밖에 없어요. 대학 입시 서울법대 수석 합격. 합격한 이후에 어떤 예. 스토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고시를 수석으로 됐긴 했지만 네, 예. 검찰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뭐 기억나는 게 있느냐라는 거. 국회의원 하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활동? 뭐 사무총장까지 했고 사무총장 했는데 사무총장 때 뭐 했는지 기억나시냐고요? 그게 없구나. 없어요. 뭐를 맡았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처리한 게 없다라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원희룡, 아 천재, 그 서울법대 수석 합격, 전국 수석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시든지 그냥 책만 놓고서는 쭉 읽으면은 고시가 합격해서 슉 다 외워져. 그래서 사법고시, 외부고시, 행정고시 세 개를 다 붙어. 그냥 맘만 먹으면 돼. 천재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시험 봐서 되는 것 같으면 원희룡이 이기는 대선 후보는 맞아요. 경쟁자 있어요. 누구? 고승덕. 아, 고승덕 의원. 원희룡 그래, 고승덕. 맞아. 예, 예. 두 분이 그런 거 가지고 하죠. 경쟁을. 자, 그런데 예. 원희룡 도지사는 그게 정치적 약점이구나.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는요, 국민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사로잡아야 되느냐? 총책 아니면 자기의 뭐 가진 역량, 뭘 가지고서라도 뭐라도 사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국민을 사로잡고 있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 백종원 씨 같은 사람, 대중 친화적이고, 지난번에는 뭐 70년대생 젊어야 되고, 경제 전문가래야 되고, 이런 자꾸 화두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짠! 하고 나타난대요. 갑자기 나타난대요. 네. 내년에 되면 짠! 하고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가 또 한 사람 거론한 사람이 있긴 있어. 누구요? 윤석열. 윤석열 딱 들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 있으면 나오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오란 얘기예요? 아니면 나올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인데 나오라는 얘기보다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결국 쫓겨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직설적으로 다시 좀 말씀하시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생각 있으면 나오겠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 내몰리는 거다. 아, 내몰린다. 내몰리게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본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이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대하는 것을 보면 자꾸 정치권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게 된다면
정치권의 등장? 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구도를 좀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아이, 물론이죠. 예, 그게 궁금한 거지. 좀 처음 얘기하는데 저는요 다음번에는 예전같이 뭐 박근혜, 노무현 대선 나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박근혜, 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런 정말 걸출한 인물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네. 없어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각 분야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네. 비호감도가 낮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 정권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김동연 전 네. 기재부 장관 네, 같은 네. 경우에 이번에 민주당으로부터의 영입제의도 거부하고 출마도 안 거부했죠. 했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 시켜주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 꿈이 있는 거거든요. 아, 본인이? 네. 김동연 부총리가? 네, 스토리도 있죠. 스토리 있죠.特수상권하고 예, 예. 그래서 기재부 장관까지 갔고. 네, 네. 그 다음에 슬픈 가족사 네. 그것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더 어려워질 거고요. 내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으로 틀어막기에는 이미 외부적인 환경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졌을 때 한마디로 경제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이낙연 경제 살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낙연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김동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제가 제대로 경제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래 어떻게 살릴 건데 라고 한번 호기심 있는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아, 그럼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거기에다가 그런데 정치적 역량은 좀 부족해.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정치판에서 했던 분이 아니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정치판에 있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김종인 다른 사람들이 네, 채워준다. 위원장이 채워주고 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멋있게 쫓겨나요. 우리 검찰 법치 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동연하고 손잡아요. 경제와 법치 예. 두 개가 딱 예. 합쳐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예. 우리나라의 건강. 제가 김동연과 윤석열과 김종인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봐요. 경제, 법치, 건강. 그다음에 좋아. 딱 묻히는 김에 다 붙여보자. 네, 또 뭐가 있어? 병풍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크램을 짜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정말 힘합쳐서 모든 사심 버리고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렇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외곽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요. 외곽에서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은 분들이 중도 보수 우파를 이제 이렇게 감싸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아하. 본인들의 권력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구도를 갖고 저쪽은 이낙연 뭐 거의 이낙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 살아오면 김경수 지사 붙이고 네. 그 정도랑 아주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시나리오가 있구만요. 제가 그냥 한번 계획해봤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성철 선생님의 정치적 상상력과 이 창의력은 그건 참 그 얘기가 돼요. 관심이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삼김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관통해서 시대 정신을 타고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이제는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크럼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 가치와 어떤 그 이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야 된다. 이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당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마당 싶어요. 정치, 마당에 다 모여서 하는 정치로. 한마당 정치. 우리 시골에 옛날에 살 때 마당에 모여가지고 다 거기서 희노애락 다 겪었잖아요. 거기서 다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가족들의 갈등 이런 것들을요 다 거기서 융화시키고 녹였어요. 화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한마당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마당 정치 그것도 참 참신하네. 네. 네. 근데 요즘 마당이 없이 다 아파트라. 아파트. 어디 모일려나 모르겠네. 그건 농담이고요. 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가볼게요. 네. 저 민주당 전당대회 궁금해요. 지금 전당대회 지금 그 규정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당대표한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이낙연 의원은 출마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개정을 된 것을 보면 이낙연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룰 개정이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룰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만두면 네. 최고위원들도 같이 그만둬야 같이 가야 되는데 돼요. 왜냐면 세트니까. 네. 근데 당대표가 거리되더라도 네.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을 한다. 그 얘기는 최고위원들은 대선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하고 네. 당 대표만 네. 나와서 네. 대선 후보로 출마하도록 길을 열어줬구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뭐 19 때문이긴 한데 예. 비대면 선거 운동 전당대회다. 대회. 예. 그럼 전당대회라 하면은 체육관 빌려가지고 거기다 안 해요. 몇몇 명 들어가는데 이번엔 그렇게 근데 안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고만고만한 다른 후보들은 뭐 선거 운동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가서 만나면은 아마 분명히 아니 다 마스크 쓰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같은 경우도 대의원이 45% 투표를 하고 권리당원 40% 하고 네, 일반 국민 네. 10%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당원 5% 해가지고 100% 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엔 이렇게 비대면 선거운동 전당대회라면 룰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네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세론이 쭉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룰이 그렇게 바뀌면 이거는 이낙연 의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조건이. 그렇죠. 그럼 이낙연 당대표는 8월 달에 되는 거다. 그렇죠.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자리만 바꾸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7개월짜리다. 네.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대선 후보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자라고 얘기되는 김부겸, 우원식,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아, 이것은 이낙연을 당대표 만들기 위한 음모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네. 반발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허.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인가? 네. 아, 선생님하고 티처하고 이런 같은 뜻이구나. 그렇죠. 밥 먹었니? 식사했니? 똑같습니다. 아, 밥 먹었니? 식사했니? 그런 뜻이구나. 네.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큰 변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압박하면서 끌어내리면서 전국을 끌고 간다. 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걱정되기도 하는데 통합당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 역행하는 이 상황을 재밌다 그러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을 것이고 걱정이 많은데 네. 통합당이 뭐 견제할 능력도 힘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지. 나는 국민들밖에 없다고 봐요. 국민들께서 원일이 TV를 보시고 상황 돌아가는 것도 깨달으시고 예. 저희들에게 좀 더 많은 질책과 댓글로서 관심을 그렇죠.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 며칠 이렇게 다른 이슈가 덮이고 북한 이슈 터지고 추미애 이슈 터지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사건 지금 정의연 사태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사안에 대해서 원일이 TV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잊지 말자 이거예요. 저도 방송 나갈 때 항상 원일이 TV 보면서 공부하고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 항상 열렬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에도 장성철 소장님의 또 이렇게 응원과 그 배려 덕분에 또 무사히 잘 지나갔고 원일이 TV 요새 저 구독자 많이 늘고 와우.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해 하고 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면 이벤트 안 해요? 이제 해야죠. 네.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우리 또 같이 한번 합시다. 네. 자 원일이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초대석 시간 가졌습니다. 저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왜? 휴가 가요. 잘 다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